네, 떡국열차 오랜만에 5교시까지 왔습니다. 처음 안 해요? 처음 아닌가? 5교시? 예전에 한번 5교시 5번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5교시까지 간 건지 아니면 그냥 5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굉장히 오랜만이고 네. 그만큼 저희 의욕이 이렇게 넘치고 있다. 우리 청취자 이렇게 네. 밝은 목소리 처음이지 않아요? 이 시간에? 그 시간이 좀 적당한 시간이라서 제일 좋네요.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고 저 너무 좀 이른 도와주세요. 시간도 아니고. 저는 그런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욕, 우리의 의지 얼마나 우리가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지 요즘 다 아는 느낌인데 다. 그런 청취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정수도 많이 오르고. 예, 아유, 그런 의지를 저희가 5교시까지 도 이상해지고 있는 자, 그래서 5교시 저희가 다뤄볼 문제는 요즘에 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그 북한을 또 목숨 걸고 탈출하신 많은 분들이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른바 그 인신매매를 그러니까 사람이 팔려가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 뭐 북한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인신매매가 뭐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그렇죠. 있죠.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그렇죠. 지중해 쪽에서도 뭐 모리타니아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인신매매가 제일 성행하고 있다. 성행하고 있는 나라. 그렇습니다. 특히 뭐 이른바 그 극단적 이슬람 단체인 보코하람 뭐 이런 데서도 지금 납치해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일들은 또 아주 과거로 가보면 그렇게 또 없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엄청나게 또, 많죠. 네,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그 탈북자들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얘기 네. 좀 제가 이제 논문 하나를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논문이요? 네. 예. 한양대학교 박사인데 이화진이라는 분이 네네. 이제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단계가 북한에서 왜 중국으로 탈출을 하느냐 첫 번째. 그다음에 네. 중국에서 왜 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네.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많이 나간대요. 그래서 장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과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바람 피는 것 같다, 이 갓나야, 막 이러면서 이제 돈 벌어서 뭐 안 해? 너 남자하고 뭐 하는 거 아니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예. 그래서 그 탈북 여성 210 몇 명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러니까 남편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 네. 두 번째는 이제 왜 결혼 연령이 꽤 높대요. 북한이요? 북한에는 네.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 남자 30세, 여자 28세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마음대로 못 하나 봐요. 그래서 군대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도 또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분위기래요. 그래서 사귀는 건 일찍 사귀는데 혹시 그러다가 왜 원치 않는 임신하잖아요. 그냥 낙태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탈북한 여성 중에 애를 10번이나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결혼을 아직 못하니까? 그렇죠. 이제 남자 친구는 있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임을 그렇게 안 하나? 그러니까 피임에 대한 생각도 없고 여자들이 네. 그리고 남자들이 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이건 있는 말이니까. 논문에. 예. 남자한테 물을 밖에 쏘라고 해도 소용없고. 알겠습니다. 논문에 나온 내용이니까. 네. 남자들이 나쁘네. 그래서 어쨌든 10번이나 이렇게 아유, 임신 진짜 중전 남자가 수술을 진짜 했다. 나쁜 겁니다, 그거. 근데 임신 중전 수술 이렇게 많이 하면 저기 애 못 낳지 않아요? 못 나요. 보통은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들 말은 임신 중절 수술 한 번 하면 여자들 경우는 네. 실질 애를 수명이 낳은 거랑 똑같지 않아요? 실질 수명이 1년에서 2년 이상 단축되는 수명이요? 거. 그 정도로 안 자궁의 좋다는 거. 수명이? 아니 아니, 몸 그게- 전체 수명. 와. 그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니까 아.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은 합의 이혼 제도를 폐지해 버렸대요. 무조건 이제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이 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남자는 좀 외도를 해도 인정해 주는 분위기고 여자는 외도하면 완전히 그 매도당한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남녀가 오히려 북한이 차별이 그렇죠. 적었어요. 사회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남녀 그렇게 차별이 했었잖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게 봉건적 전통이 남아 있는 거죠. 사실 네. 봉건이라는 말은 좀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어떤 중세적 전통이 남아 있는 거죠. 하긴 그 왕도 뭐 세습을 하는 거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부부간에 남자한테 맞아 죽어도 저기 산 사람이 말하기 나름이니까 여자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면 가정 문제라 하고 덮어버린대요. 아, 말이 안 돼. 호칭을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공부할 때 보니까 이제 탈북하신 여성분이 이제 강사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남편에 대해서 호칭이 세대주님이라고 불러요. 세대주님이요? 네, 세대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말 지극해요. 이 받아들이시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 부부로 있다가 탈북하셔갖고 북한 이탈하시고 오셨잖아요. 네. 여기 살다가 좀 서로 많이 안 좋은 경우가 북한에서는 당연히 복종하고 남자를 떠받들다가 여기 와서 남녀 좀 평등되니까 이게 트러블이 많이 생긴대요. 그런 게 있답니다. 세대주님이 일부 부르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나 애기 아빠가 아니라 세대주님. 그리고 네. 이제 탈북한 여성들을 인터뷰를 한 거니까 네네. 그 성관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수동적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남편한테 맞았던 이유가 네. 포르노를 못 봐서 그렇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포르노를 못 봐서 이제 자세라든지 이런 걸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았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한대요. 그러니까 잘 여자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남자한테 잘 못해주니까 남자가 나를 때렸다. 이렇게 그렇죠. 내가 뭔가 근데 그걸 성적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포르노를 못 봐서 못 그렇다. 아, 포르노를 못 봐서 그렇다. 포르노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오히려 잘못된 그럼요. 교제라고. 북한 여성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탈출을 한다는 네. 거예요. 근데 중국으로 탈출하면 이제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들키면. 그러다 보니까 호랍이나 조선족 총각들하고 네. 이 위장 결혼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아. 또 일부는 브로커한테 걸려가지고 네. 중국 남자한테 넘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남자들은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하면서 네. 감금시켜놓고 그렇게 팬답니다. 음. 그래서 남편이 아카시아 나무로 질질 끌고 가면서 팼다는 거예요. 가시 있는 네, 아카시아 가시. 나무. 그래서 가시가 엉덩이에 밝히고 이래도 말도 모르니까 제대로 중국말을 못하니까 아, 온통 가시가 박혀가지고 온몸에 고생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에이, 안 할래. 하여튼 뭐 슬프고 비참한 네. 일이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중국까지 와서도 그 아이를 갖게 되는데 네. 탈북 여성이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하지는 못하잖아요. 음.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하고 했으면 네. 그래서 아이를 가져도 낙태를 시킨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중국에서도 힘든 일이 있어서 끝내는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거죠. 인신매매로 팔리는 사람도 많고. 네. 그렇죠. 많이 통일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인신매매가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짧게 얘기했지만 제가 뭐 한 거죠? 굉장히 짧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길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짧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신 걸로 편집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북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또 중국에서도 이 불안정한 지위 같은 것 때문에 인신매매 위험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다.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이제 여성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야겠네요. 네, 니츠팔로마 중국 팟캐스트니까요. 아, 참 저와 알짱 PD님이 하고 있습니다. 네. 빈틈을 노리지 않고 바로 매의 눈으로 포착하시는데 이렇게. 인신매매 역사로 이제 들어갑시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인신매매를 자기의 몸을 돈을 받고 판는 것도 인신매매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몸을. 예, 자기의 몸을 노예 계약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몸을 판다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파는 아 건 몸을 파는 성매매. 거. 예, 성매매를 한다. 이것도 일종의 인신매매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인신을 돈을 매매하는 받고 거죠. 하는 거니까. 네. 그걸로 봤을 때는 고구려에도 이미 이런 인신매매의 형태가 보인다. 근데 그 자의에 의해서 판 거라면 네. 뭐 꼭 그렇게 인신매매까지 볼 수 있을까? 왜냐면 내가 만약에 내 노동력을 누구에게 돈 받고 판다는 것도 역시 그럼 인신매매라고 볼 수 있는 이게 거 아니에요? 성하고 노동력하고 조금 조금 다르게 다른가요? 보는 다르지 거죠.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인신매매랑 성매매랑은 좀 다른 거 아닌가? 라는 좀 다르긴 한데. 말씀이죠. 네. 광기로 이제 들어간다. 예, 좀 이거죠,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넓게 봐야 되지 보자면? 않겠냐 이 말이죠. 성매매도- 뭐 아니라고 얘기하면 얘기 안 할게. 미안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인신매매 맞습니다. 아니 성매매가 인신매매가 아니면 뭐가 인신매매예요? 아유. 그래서 고구려 힘들다. 역사를 다룬 고구려 역사에 대해 기록 있는 뭐 주나라 주서, 네. 주나라 역사를 다룬 주서, 그다음에 뭐 수나라 역사를 다룬 수서 이런 데 보면 고구려에는 유녀가 많은데 그들은 일정한 남편이 없다. 유녀. 예, 부인이 은분하여 유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유녀가 몸 파는 여성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노는 여자네. 그러니까 어디에 관청에 소속되거나 이런 관기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우리가. 네,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소속 없이 남편도 없이 이제 자기의 몸을 파는 거. 프리랜서네요. 그렇죠. 프리랜서 이제 자영업자. 그 업자죠. 이제 네.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콜걸이라고 하나요? 저는 그쪽으로는 제가 좀 많이 어두워서요. 네. 아까 그래서 뭐라고 했었죠? 날개를 핀다고. 아, 그래서 이제 고구려 그 유녀. 네. 네.
그 고구려가 이제 주변국들을 많이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복한 과정에서 이제 피정복민들이 생기니까 그 중에 여자가 일부가 몸 파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겠나 이런 추측을 해요. 그리고 그 무용총이라고 있잖아요. 무용도가 그려져 네네. 있는 무용도에 나오는 그 여자들이 그런 유녀들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렇게 박수 치고 있는 그런 뭐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거 네. 이런 거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왜요, 왕하나 뭐 자식게 얘기해요. 이렇게 박수 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고구려는 근데 여성스러우셔가지고. 공식적으로는 노비 제도가 확립이 그러니까 삼국 시대에는 왜 파랑새기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네. 했지만 노비란 말이 지금 남자 노예, 여자 노예 이런 얘기 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랬더니 고구려도 노비 제도는 확립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관기라든지 이런 거와 유녀의 차이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면 일종의 지금으로 보면 왜 저기 위안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저희 집단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터의 아. 근처에서 이제 이렇게 몸을 팔았다는 거예요. 스타일로. 그냥 근처에서 이제 몸을 팔아준 거죠. 그 돈을 받고. 군대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예, 근처에서. 여성들이. 예, 예. 그래서 이런 게 왜 네. 제가 조선시대 군대 얘기를 하면서 한경도나 이런 데 가서 군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여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겠냐. 그랬을 때 이제 부부일기 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위안기라고 했답니다. 위안기. 위안기. 예, 예. 아. 위안기 제도가 공식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또 밥도 해주고 이런 식모 느낌인 거예요. 상층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예, 예, 전체적으로 좀 토탈 서비스를 예. 지향하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의 도덕적 기준으로 그때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사실은 고조선에 왜 우리 그때 교과서 보니까 8조 금법, 8조 법금에 나오잖아요. 뭐 도둑질 한 자는 남자는 간호, 여자는 비로 삼는다. 네. 그런 이제 법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비 제도, 노예 제도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제 법조문의 흔적을 보면 이렇게 해가 쭉 많이 나오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어떻든 간에 전쟁을 하고 삼국 그렇죠. 정복 전쟁을 하고 그죠? 누굴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오고. 잡히고 하다 보면 종으로 쓰게 되고 또 이제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돈을 못 갚으면 이제 몸을 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는 계속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제 뭐 고려 시대 때 이제 관기하고 유녀가 이제 구분되기 시작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도교경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책에 보면 성나라 때. 삼인 유녀 뭐 이런 것처럼 그때도 유녀가 있다고 이제 명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시대 들어와서도 그 장안종의 어수신화라는 책에 보면 은창이라고 있단다. 그러니까 왜 비밀 할 때 은밀하다. 은밀하다 할 네. 때 그 네네네. 창녀할 때 그 창자 써가지고 은창이 유녀를 뜻하고 있었다. 이 은창은 마을과 동떨어져 가지고 네. 동떨어진 곳에서 제거해주는. 아니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데 동네 사람 만났어. 너 여기 웬일이야? 아니죠. 그 곳을 아는 거죠. 요즘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거죠. 저기 보면 이제 일산 이런데 구석에 있는데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멀리 갔는데 어떻게 그 존재를 알고 찾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답니다. 이 세상에 못 막는 게 그런 거죠. 그런 정보와 그런 움직임은 막을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남자들은? 아니 남자들이라보다 아이, 그냥 뭐 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슬픈 거죠. 본능. 슬픈 본능. 그런 거. 할 말씀이 없으세요, 용진 씨? 저요? 네. 저는 댓글이 무서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꼭 그랬어야 됐을까? 쌍날개를 피는지?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노비 하니까 네. 사람들 생각은 종이다 생각하니까 큰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우리가 노예제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항상 엉클 톰 스케빈이잖아요. 톰 아저씨. 안 나는데요. 안 나요? 미국 남부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뭐 그거는 짱구 이제 이런 거. 뭐 요거요. 미국 통 같은 정 프로나 생각이 나겠지. 저는 노예 얘기하시길래 바로 엉클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저는 추노가 생각나더라고요. 노예하니까 추노. 준호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미국 얘기 빨리 해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향으로 날 예, 보내주. 예, 예. 노예들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스터에 예, 노래들. 예, 예.
그 노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포스터. 네. 근데 여러분 진짜 존 포스트인가요? 존 이엠 포스트인가? 존 네. 포스트. 조디 포스터는 아니에요. 조디 포스트는 아니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 미국 남부가 얼마나 아니 노예가 우리 심했다 개그가 생각하잖아요. 웃기지는 않는가 보죠. 웃깁니다. 별로였어요 이번 건. 네. 조디 포스터. 근데 정말 네. 우리가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노예 제도가 심한 나라가 어디 있냐면 퀴즈 내주세요. 퀴즈로 할게요. 두 곳. 아 오늘 퀴즈입니까? 아니 네, 오늘 오늘 퀴즈는 퀴즈는 아니고. 아니고. 아, 우리한테는 네, 우리만의 네, 퀴즈. 네. 네. 자 가장 노예가 심한 노예 어떤 제도가 가장 네. 인도. 발달된? 격침했던 어떤 지역 지역. 두 군데 한번. 두 군데. 인도. 인도 또 카스트가 있고. 예. 지역 나라를 지역, 나라, 말하는 나라 나- 쪽. 나- 영국 나라. 영국. 예, 아닙니다. 두 군데 딱. 저는 알지만 얘기를 안 하렵니다. 이제 아는 게 무슨 제 소용입니까? 거라고요 그게. 말씀을 안 하시면 아는 게 무슨 하나만 해보세요, 소용이에요? 그러면. 저요? 예. 저는 미국. 과감하게 네. 남극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미국. 저는 미국 할래요. 미국. 미국. 맞습니다. 예. 예. 한 군데는 이제 인도 미국 남부, 아니에요? 예, 미국 남. 아니 인도. 중국. 아닙니다. 중국은 노예가 별로 발달 안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어디예요? 바로 한국. 조선입니다. 나 맞췄어. 네. 진짜요?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를 네, 그러니까.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한 그거를, 부분, 네. 반론도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내세운 근거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조선 사회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네. 항상 한 30% 이상의 노예가 있었고 심할 경우는 50%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 네, 인구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했고 또 그건 그 양적인 부분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성이 대물림이 됐다는 거죠. 우리 춘향전 보듯이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 남부 흑인 사회하고 네. 여기 조선에 이제 성이 대물림된. 그래서 이제 양과 질의 면에서 이 조선이 아주 격심한 이제 노예 사회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이 대물림 된다는 건 그 엄마가 성씨. 기생이면 그 네. 춘향전 있지 않습니까? 딸도 기생해갖고 그 성 서비스를 제공해라. 성 성 서비스. 죄송합니다. 성 서비스. 서비스. 그런 거는 우리나라가 거의 예, 유일했다. 그러니까 남부 미국 남부와 같이 그래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노예제도가 심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자들 반론이 있죠. 그 누가 주장한 거예요? 미국 내 이제 한국학의 대부인데요. 예. 제임스 팔레라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니까 조선 시대는 엄마가 기생, 그러니까 몸을 춘향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엄마가 이제 기생이었으니까 딸이 그게도 기생이니까 네 왜 변사또한테 와가지고 기생 정부한테 안 왔냐 서비스를 제공해라. 기생 해서. 엄마의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은 아들도 성을 팔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남편은 그거는 아닐 것 그런데 같고요. 이제 춘향이 엄마 같으면 관노 아니에요. 네. 그 어쨌든 노비니까 종모법에 따라서 노비죠. 그럼 아빠가 노비여도 다 노비고 엄마가 노비. 아 그러니까 이제 왜 네. 고려 때도 그렇고요. 네. 조선 때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엄마의 그 신분 따라가는데 네. 그 반대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노비 천인일 때는 어떻게 하냐? 네. 그때는 또 아버지 그걸 따라가는 둘 중에 하나만 천민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공식적인 법은 엄마 따라가게 해놓고 엄마가 양인이고 아버지가 천인이면 또 천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양이고 아버지 천이면 아버지가 잘못하면 맞아 죽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대충.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제 우리 알짱 PD 말씀처럼 네. 미국 학자가 주장했는데 이제 우리 한국 학자들 반론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 학자들은 자꾸 문서 서류를 가지고 근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호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3분의 노예다. 근데 아시지만 호적에 올라가면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호적에 양인들이 일부러 빼는 거예요. 근데 노비가 되면 세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에는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구의 노비는 다 올라가고 양인들은 많이 빠지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1 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안 그렇다. 이런 설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노비가 있긴 있는데 네. 저번에 이제 우리 알짱 PD 이야기 좀 외거 노비가 많다 했잖아요. 외거 노비는 일종의 중세 시대 농노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네, 그러니까 뭐 와서 신공을 제공하고 자기 나름의 독립성 재산도 모으고 도망 어디 멀리 가지를 못하는 주거 이전 자유는 없다 보니 기본적인 건 되니까 그건 뭐 그건 아니다. 그런 제가- 설도 있죠. 차례대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나가니까 지금 배신감 느꼈어요? 아니 배신감이라보다 뒤죽박죽대면서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또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숨겨뒀던 무기신데. 아니 숨겨둔 게 아니고 나중에 쓰려고 했죠. 아, 비장의 써야 탁을 되는구나. 알고 잠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시대에는 네. 엄마의 그 신분 따라간다. 이걸 천한 사람, 네. 천자 수모법이라고 딸을 숫자. 천자 수모. 네, 천자 수모법이라고 했고요. 조선 시대 들어오면 이걸 종모법이라고 바꿉니다. 딸을 종자. 딸을 진짜. 엄마를 따른다. 네. 네. 근데 이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똑같이
아버지가 그러면 천민이는 어떻게 네네. 하냐? 종부법에 따라서 또 아버지 따라가. 종부법도 있어요? 종부법도 있고 지들 편한 대로 또 다 이게 어쨌든 그럼요. 안 될 것 같으면 네. 잡아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천한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비가 되는 방식은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형벌. 방식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종류가 케이스. 어. 노비 케이스. 종류 형태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형벌 벌 받고 네. 천민으로 삼겠다 뭐 이런 노비로 삼아라 이런 게 있고 전쟁포로 네.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게 뭐 채무관계라든지 인신매매에 의해서 이제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왜 여진족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천민으로 소속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이민족들이 이민족인데 왜 가령 조선보다 좀 천한 나라다, 그러니까 안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되면 천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기 잡고 도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백정 애들이 고려 시대는 백정이 왜 일반 평민을 백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아 고려 시대 고리백정처럼. 때는, 네. 고려 때는. 근데 이게 조선 시대 들어오면서 백정이 이제 도살 전문이 되는데 그게 여진족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백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여진족이 이제 수렵이나 이런 거 하다 네. 살다 보니까 이제 고기 도살업을 살죠. 한 거예요. 그럼 강호동의 백정은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죠? 본래 백정은 일반 백성을 지칭했죠. 아, 그래서 백정이요? 이제 일반 백성을 백정이라 불렀는데 조선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쪽에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천대를 받으니까 불쌍하다고 이 사람들한테 이름을 백정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기존의 백정 백성들이 너무 네네네. 기분 나쁜 거예요. 저 놈들은 천대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하고 똑같은 이름 불러?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반 백성들은 백성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고 백정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백정이 그 다음부터 천대 더 대명사가 되었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내가 할 얘기를 이렇게 또 중간에 끊어먹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좀 그래서- 주세요. 좀 정광님한테도 혼자 너무 독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얘기하세요. 얘기했잖아요. 아 얘기했구나. 예, 백정하셨어요, 백정. 이 노비에 대한 가격이 책정되는 최초의 시기는 네. 봐, 나 그 차례대로 가려고 했는데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원래 떡국열차의 매력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고려 성종 때 처음으로 이제 노비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가격이 없었다는 얘기. 그렇죠. 이제 가격이 없고 그냥 뭐 데려오거나 뭐 뺏어가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려 때 한번 책정이 되고요. 네. 조선 초에서 한번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398년. 그럼 건국 이후 바로. 예, 한 몇 년 지나서요. 네. 고려 성종 때 이제 가격을 책정한 이유는 네. 누가 이제 노비를 불법으로 잡아가거나 뭐 뺏어갔을 때 돌려받을 때.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배상을 하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된다 이걸 책정하기 위해서고요. 조선 시대 때 노비 가격을 책정한 거는 노비를 매매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팔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얼마였어요? 그때 예를 들자면 말 한 필이 네. 좋은 말은 500필. 그러니까 배로 500필을 줘야지만 살 수 있었고요. 좋은 말 한 배, 마리. 500필에 말 한 마리.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말 옷감 한 마리. 네, 500필. 500필에. 뭐 좀 안 좋은 말은 400필 이런 정도인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은 그러니까 노비는 그 당시에 150필. 한 3분의 1 가격입니다. 3분의 1 가격인 거예요. 남녀는 혹시 뭐 차이는 여자가 더 비쌉니다. 여자 비쌉니까? 여자는 애를 낳으면 자기 또 노비가 늘어나니까. 좀 슬프다. 노비는 100필 정도 더 비쌉니다. 이거 여자 노비는. 여자는. 그 노비는 그 주인이 그냥 이렇게 막 그 애 낳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아까 저기 좀 많이 내렸잖아요. 홍길동이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심지어 네. 딴 집에 남자하고 이렇게 노란하게 방조했다는 사람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 낳게 하려고요. 그렇죠. 이게 좀 슬프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말보다 못한 게 노비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알아듣는 말하는 동물인 거예요, 짐승이죠. 동물. 말하는 동물. 동물이 이제 말하는 도구. 뭐 이런 거죠. 꼭 왜 우리 저 반려견 입양할 때 암컷이 더 비싸. 그렇죠. 그런 식이죠. 약간 그런 느낌 좀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조선 왕조에서도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싸잖아요, 노비가. 네.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노비 값을 올려준 거예요. 어. 400필로, 배 400필로. 그러면 이제 말이랑 거의 비슷해지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가격의 왜곡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시장 가격이 이런데 비싸게 임의로 높이 놨으니까. 사갈 이유가 없잖아요. 말 사지 그 가격이면. 그렇죠. 그리고 왜 그리고 그러니까 노비 가격이 더 싼가 말보다는 연간 유지비가 더 많이 든대요. 사람이요? 예, 그래서 가령 이제 지금 돈으로 말 한 마리를 먹이는데 1년 동안 먹이는데 50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근데 인간은 15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하여튼 3배 이상 그러니까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싸게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어쨌든. 많이 먹는구나. 왜냐면 말보다는 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사람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근데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리고 옷도 때 되면 옷 입혀줘야 돼. 방에 잠도 자야 방에 잠 줘야 연료비도 돼. 이러니까 있고. 이제 불만도 그래서- 많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때는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비 가격 책정하고 고려 때는 네. 노비를 뺏어갔다든지 이러면 네. 얘 노동력이 얼마니까 이 정도는 갚아줘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노역의 대가를 책정해주기 위해서 이제 노비 가격을 정한 거예요. 근데 혹시 뭐 이게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만 이거 그냥 한번 우리 생각해보기 문제 같은 거죠. 예. 한 50살 된 노비는 아 그렇죠. 이제 나이 젊은 나이에 노비가 좀 더 비싸겠죠? 비싸죠. 예. 이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좀 싸지게. 그럼요. 예. 그거는 뭐 있어요 자료가. 그러면 한 2살, 3살 이런 노비 애들은 또 싼가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린 노비는 그러니까 아기 노비는 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묘하게 자꾸. 노비를 구분할 때 네. 장정 노비, 네. 지금으로 보면 노약자 노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죠. 예. 짠하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짠하고요.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는 사람으로 안 봤다. 좀 신분제 사회에서의 어떤 그게 네, 더 그런 짠한데요. 아, 그때 더 잘한데 사람을 안 봐. 아니 왜 자꾸 더 짠하게 하세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지금 얘기할 건 더 심한 건데 아 그래요? 그래요? 노비를 샀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 14일. 15일. 아 진짜요? 모르네. 이걸 매매한이라고 했대. 매매한. 매매한. 매매한 한도. 뭐 매매 기한 한도 뭐 이런 개념. 사왔는데 말이 너무 많거나 아, 그렇죠. 이제 AS.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진짜 밥 많이 먹으면 미울 거 아니에요. 그죠? 15일 동안 참아야죠. 노비가? 노비는 네. 참을 필요 없죠 뭐. 아니 저 노비 상관없죠. 아니 교육을 받는 거 아니야? 가서 15일 안에는 많이 먹지 마. 니 많이 먹고 내한테 다시 오면 니 죽여온다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경상도 사투리 어떻게 알았어요? 꼭 지키겠습니다. 지 잘하지. 15일이 지나면 이제 반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매매가 유효한 걸로 되는 거예요. 맘 놓고 먹어야지. 아니 그 심지어는 네. 이 반품 기한을 명문화시킨 것도 아니고요. 네. 토지 매매의 경우 교환 반품이 15일 내에 가능한데 네, 여기에 맞춘다. 노비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뭘 그렇게 정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 그렇죠. 모양이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5일이 지났다. 어쨌든 그래서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 노비 샀다고? 네, 내 노비다. 이거 내 아, 밑에 있다 이제. 아. 그래서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해 준대요. 그리고 노비 대장에 올리고. 나름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조선이란 나라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인 게 많습니다. 어. 그래서 전쟁 임진왜란 났을 때 왜 한양 도성이 함락되기 전에 네, 그 왕이 먼저 도망가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그 노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장혜원 그러니까 그 노비 대장을 관리하는 데가 장혜원이거든요. 아 거기 습격했어요? 장혜원 먼저 불태우는 거예요. 아 그거 불태우면 이제 신분 확인 애매해지니까. 그 요즘 치면 전쟁이 났다. 아니면 그거 났을 때 등기소 이런 데 가서 재산 이런 것들 서류를 다 불태우고 파괴를 해가지고 재산 관계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뭐 꼼짝 못하잖아요.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요즘에 이제 서버를 많이 하겠지만 예를 들어 옛날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없을 때는 서류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걸 다 맞아. 불태워버리면 엉망진창 돼버려. 그러면 저 아는 분도- 메인 서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만 알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전쟁 났을 때. 아니 저 아는 분도 중국 분이신데, 네. 그러니까 조선족 분이세요. 동포 분이신데 한국 국적을 갖고 계세요. 불렀대요 구청이. 그래서 한국인이 된 거예요. 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진짜로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만났던 그래요? 조선족 동포분이 언제?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 당한 10년, 20년 되셨겠죠?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뭔가 당한 느낌인데. 아니, 썩은 진짜예요. 느낌인데. 구청이 불이 났다고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버가. 아 그때만 해도 그렇게 다 서류로 돼 아주 있던 옛날인데 거였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한 30년 전. 네, 그런가 돼야 봐요. 되는데.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는 언니였는데 지금 언니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하니까 자기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 분이신데 그때 구청이 불이 나가지고 그 외국인들을 등록해 놓은대요. 그때도 등록 대장이 네. 뭐가 잘못 등록 대장이 불이 타가지고 신고를 하라 그랬는데 그때 한국 사람으로 신고를 했대요. 다른 뭐 적당한 거 하나 사가지고 네네네. 하면 되니까. 한국말 이제 구사를 잘 그러니까. 하시니까 조선족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진짜 그런 사례도 있을 있었어, 수도 있어요, 있겠다 그죠. 있어요. 참 아주 간단한 거 아는 척 메뉴를 하나 드리고 갈까요? 뭐죠? 한국에도 아직 노예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염전노예. 네, 그렇죠. 이제 호주의 인권 단체 워커 프리 재단이 이제 162개국을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뭐 인신매매 이런 걸 다 저기 노예로 봤을 때 네. 한국에는 지금 5천만 명 기준에 10,000명 정도의 노예가 있다 이렇게 돼요. 맞네. 호주. 아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나라는 없대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미국도 면에서 뭐 네, 미국도 100만 있어요. 이상 네. 있다고. 저는 호주가 그런 말할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거 나왔죠. 홀리데이 워킹 나왔잖아요. 홀리데이.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요? 워킹 홀리데이 그 말했잖아요. 홀리데이 얘기했잖아요. 워킹 홀리데이 피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피자. 홀리데이 네, 피자. 네, 어깨 쭉 펴. 네, 어깨 쭉 펴. 이렇게 쭉쭉 펴고. 아 근데 그 알 땡땡 피자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때 맛 없다 하셨잖아요. 아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어깨 피자. 자 그래서 이제 그 노비들은 정박이 얘기했지만 병역 의무나 뭐 세금 내야 되거나 네. 이런 거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구 조사 대상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평민 이상의 네네. 사람들이 이제 3년마다 호구 조사를 하는데 호구 단자를 제출하면서 노비의 이름을 적진 않는데요. 그래서 구라고 해서 적었대요. 노비는. 그러니까, 예, 입구자 써가지고. 아, 91, 92 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총 99에 있다. 99가 있다. 뭐 가령. 7구. 예. 아유. 그래서 인원 몇 명이라면 이거는 이제 과세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인원. 아. 네, 구 이러면 이제 이건 그렇구나. 근데 그 구라는 표현이 그냥 사람한테 쓰이는 게 아니라 정말 노비에 노비 쓰여있다. 전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때는 예, 이 호구 조사할 때는 그럼 결국 그게 합쳐져서 우리 인구 센서스가 되네요, 그죠? 이내다가 구가 합쳐져. 그러네요, 그죠. 중국어에도 갑자기 누가 구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중국어에도 사람을 세는 그런 그 개사가 있단 말이에요. 개사. 근데 그 입구자를 써요. 오. 근데 그거는 가족들한테만 쓸 식구 수 있어요. 하듯이. 예.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구를 쓰거든요. 그 의미가 이렇게 다르네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그리고 1990년대에 네. 그 사법고시에 한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오. 오. 호패가 그 계급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만드는 재질이 다른 거 호패요? 같아요. 예. 네. 이게 사법고시에 나와요? 국사 나왔어요 시험. 한번. 사법고시 한국사. 네, 한국사에 나왔어요. 1차 시험. 대단하시니다. 아니 그래. 그게 저희가 안 쳤다고요. 쳤는데. 안 쳤는데 사법고시 친 애들이 네. 그 문제를 이거 유출했어요? 도대체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걸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내주세요. 알려주세요 빨리. 자 그래서 문제 나옵니까? 그건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벼슬이 2품 이상, 그러니까 정삼품도 아니고 2품 이상이니까 아주 이제 높은 거죠. 높은 거죠. 고위 관료죠.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상하로 만든대요. 아. 그래서 앞에 상하자 써가지고 앞에 좋다. 그리고 그죠? 그 이하의 관리 소뿔로 만든대요. 네. 각패. 각 네. 소, 뿔.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합격자 생원 진사 이런 사람들 황장목이란 나무로 만든 호패를 줬대요. 네. 그리고 호패. 지방 공무원인 향리나 네. 서민들 일반 평민들 네. 예, 이런 사람들은 소목방패, 소목? 뭐였지? 방패. 방패는 뭐예요? 천민 그러니까 모르겠어 소목방 이건 찾아가도 안 뭐 나오더라고요. 나무 하여튼 좀 그런 네. 재질인. 천민한테는 대목방패 이렇게 줬답니다. 대목방패. 근데 소목 대목이 작은 소 큰데 이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소목. 근데 왜냐면 호패 길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네. 길이는 1치 5푼, 네. 7푼, 넓이는 1치 3푼, 두께 네. 2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소목 대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소목 방패랑 대목 방패 모르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난 그것도 난 그걸 모르신다는 건지 뭔데요, 몰랐네. 뭔데요? 소목 방패 네. 방자가 뭐겠어요? 뭔데요? 각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긴 해요. 방향 방자는 맞아요. 네모났다고 그 방 방자가 아닌가? 네, 그래서 네모났다는 그러니까 뜻도 있어요. 저런 지방 이런 네. 방향이란 그 거. 방이 그런 것도 아니라 있지만 아, 그럴 수도 네모났다. 있는데요, 아니, 그래. 근데 왜 다른 호패에는 방자가 안 쓰이다가 네모난 거죠. 갑자기- 선민들은. 아니 다 네모네요 원래. 아, 그렇죠. 네모. 아 그래요? 아니, 기능은 다 길이 똑같다니까? 또 정해져 있다고 타격은-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소목 방자가 갑자기 방패가 붙게 됐느냐? 네.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다는 알고 거예요? 있는데 그 네. 추론의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해 보세요. 네. 자, 소목과 대목 구분이 어떻게 하죠? 대목은 명절 근처에 오는 게 대목이죠. 이런 하찮은 농담 좀 받지 않겠습니다. 진짜 우리 집 짓는 사람들을 대목장이라고 하고 가구 만든 사람들을 소목장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시잖아요. 그러면 가구를 만드는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오, 아, 일리가 진짜인가? 있네요. 조금 근데 알겠습니다. 그럴 듯한 느낌이 한번 든다고. 이거는 그럼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그 소목은 그래 가구 만들 때는 어떤 가구 나무 많이 만들 때 좀 쓰냐면 그지. 그 굉장히 그 좋은 단단하고 거. 좋은 나무를 쓰거든요. 편백나무. 뭐 그런 것도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좋은 거 쓰겠죠. 편백나무는 근데 되게 저 내구성이 떨어져요. 예, 편백나무. 옛날 그 일본 배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편백나무 쓴다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참나무를 썼나 그럼? 뭐를 적어넣냐면요. 네. 주소, 이름, 직업, 본관, 네. 나이, 키까지 다 적어넣는데요. 그리고 고을 키를 이름 적어놔요? 고을 이름 나긴 한데요. 아, 이 패에다가요. 네, 몇 촌 뭐 이 정도로 적겠죠. 뭐 와. 몇 척 뭐 그런 식으로 몇 척 몇 촌 뭐 이런 거. 음. 그래서 여행 다닐 때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가지고 됐다. 야, 그럼 우리 주민등록증에도 그거 하나에 정보가 수십 개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거 똑같은 거. 그러네요, 그죠? 진짜. 그리고 관노비는 관청마다 노비 정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네. 항상 많았답니다. 많을 때는 한 4배수 정도 있었대요. 항상 초과하고. 네, 초과에 있었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노비수가 많았다고요? 네, 노비수가 많았다. 가용 자원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문벌이 있는 집안 아주 이제 명문가들 네. 있잖아요. 거기는 노비수가 200명이 넘는 집도 있었답니다. 한 집에. 해남 윤선도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정박이 얘기했지만 200명 넘는데 그 중에 30명 정도만 집안 가사를 돌보고요. 나머지는 외거 노비로 주변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뭐 그냥 농노다 그죠 예전. 그렇죠, 농노죠.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추노로 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설마, 좀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설마 6교시 가는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요. 아닐 거예요. 자, 한국에서 노예방 몇 년도에 있었는지 아세요? 한국에서요? 네. 1910년이죠. 1909년인가? 그건 일제 쪽하고 관계되고 우리가 네. 이제 사상 최초의 근대적 개혁. 네. 1892년? 순조 때 아니 네. 모르면 아, 아는 그거는- 척이나 하지 말아요. 네, 저처럼. 관노비 해방이 먼저 여쭤본 이루어진 거예요. 1892년? 이렇게 여쭤봤어요. 1800 몇십 년에 한번 노비를 해방시켜 주는데 네. 70년이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갑오경장 때 1894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비슷했네요. 공식적으로 모든 이제 신분 제도가 음. 폐지된 건 공식적으로는 1894년 갑오개혁. 예. 자, 다만 그리고 좀- 여기서 중요한 건 2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네. 아 2년이나 걸렸네. 그러면 이 집안이 노비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호적을 보면 안답니다. 그 당시 호적만 있으면. 아, 노비제도 폐지가 됐지만 네. 아, 호적에 뭐 빨간 줄이 거 있나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이름이나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일단은 자, 첫 번째 그 당시에 지금까지 이제 호적이 없던 사람들 호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4대조까지 적고 직업을 적어냈대요. 직업. 사대조가 없구나. 아니 4대조는 억지로 적어 넣겠죠. 네. 직업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직업에서 농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공, 협호, 일고 이런 걸 주로 적었대요. 그럼 이때 고요자는 다 고용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고공은 머섬을 고공이라고 한다고. 머섬은 뭔가요? 머슴. 뭐였어? 머스마. 네. 그리고 협호는 왜 접대 왜 전세제도도 얘기하면서 협호살이라고 얘기했었죠. 본체가 있으면 본체 아, 곁에 더부살이. 더부살이 하는 네. 사람들. 그 사람들 거의 하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협호 이렇게 적어놓거나 그다음에 일고 날품발이래요. 날품발이. 아, 일용직. 예, 주로 이제 이런 세 개의 직업을 자기의 직업으로 적어넣었대요. 그래 그런 거 적어넣었으면 거의 이거는 노비라는 거예요. 자기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적어놓은 거죠. 그럴싸한 거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 그때 뭘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그렇구나. 쪽에서.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뭘 하라고 할 너무 거네요. 순진했거든. 그렇죠. 관리가 무섭잖아요. 지금 뭐야 너 지금? 빨리 해. 저요? 네네. 이러면서 읽고. 너 어디 살아? 그냥 저 옆에 조그만한 더부살이한 협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너 어디 뭐서 하냐? 맞아요. 이러면 또 적는 거죠. 고공.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뭐 예전에 그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집안에 족보라지 가보가 될 만한 거 네. 가지고 와서 보이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가지고 나왔잖아요. 집안에 대대로는 아주 아니, 미션 노비. 식품명품. 예, 네네. 그거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노비 노비 무슨 노비 문서 같죠? 그러니까 이거 참 뭐라고 참 드릴 말씀이 참 있다. 맞아. 아. 기억나네요. 족보 뭐 200원 나왔나요? 비싸게 팔리겠죠. 뭐. 모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니까 노비였을 수도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뭐 그렇게 이유가 봐요. 예, 예.
그때 이제 주로 성원 가면 누구의 성을 따랐냐? 그러니까 주인의 성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성을 허락해줬겠죠. 그렇죠. 뭐 성그 좀 나눠준다고 뭐 그거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다 집성촌 된 건 아닙니까 혹시? 아니 집성촌에서는 그래도 표가 나버리죠. 이 대대로 같은 김을 써도.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빨리 도시가 아. 자유를 주는 거죠. 도시에서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살면 그 동네에서는 표가 나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나오셨어요. 근데 참 안 됐던 게 이렇게 병역은 면제됐지만 네. 막상 전쟁이 나면 또 이제 노예들도 그럼요. 곧바로 전쟁에 동원시켜야 되니까 가장 먼저 충원되는 게 노비래요. 아. 야, 니 빨리 따라가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자기 집 아들이 가야 되는데 대신 대신 보내고 그거 보낼 이런 수 있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 개똥이라 그래. 그럼 그렇죠, 가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어. 맞아요. 아들을 하나 안 보내고 내가 노비 10명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10명 보내는 게 낫죠. 맞아요. 군인도 그렇죠, 있지만 네. 그 감옥에 자기 남편이 잡혔거든요. 사형을 내일 당하게 됐어요. 어머. 근데 이제 이 꾀를 냈단 말이죠. 노비를 데려갔어요. 부인하고. 네. 그래서 노비하고 부인이 돈을 좀 주고 마지막인데 부부간에 좀 만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바꾸치기. 노비에게 여자 옷을 입히게 한 다음에 만나게 해가지고 채용당하는 주인한테는 여자 옷 입히고 이 노비가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날 상투크 하려고 보니까 노비가 있는 거야. 이거 아닌다 이거지. 그럼 너 주인 어디 갔냐 가니까 다 도망치고 없어. 아. 그래서 그럼 노비를 사형시켜야 되느냐? 정말 그래도 충성스럽다 해가지고 방면해줬다. 뭐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노비 그런 일이 네, 그리고 이건 진짜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다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사실 다룬 거는 이제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인데 네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아 이거 서프라이즈 나오겠네요 다음 주에. 옛날에 유럽에는 말도 안 되는 거 있었던 거 아세요? 뭐요? 동물 재판도 하고 했던 거 아세요? 왜 재판합니까? 가령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말이 사람을 치었다. 아. 그러니까 재판에 이제 이렇게 회부를 하는 거예요. 뭘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항상 있는 거죠. 말을 살리기 위해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대요. 아, 얘한테 뭐 형을 뭘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 사형도 시키고 했다는 거예요. 동물을요? 그 가장 황당했던 거는 쥐가 패스트를 네. 옮기잖아요. 쥐를 기소한 거예요. 패스트 옮겼다고? 그 지가 잡혀왔어요? 안 잡혀왔죠. 골색 재판이 된 거야. 아, 쥐 없는 데서. 잡아올 수가 없잖아.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 괜히 잡다가 패스 걸리면. 무섭게. 변호사가 네. 재판을 한 3번인가 연기하고 나중에는 변론기 연기합니다. 실제 그렇대요. 옛날에 유럽에는. 이거 멍청한 놈들이 많은 거예요. 유럽에도. 근데 이 얘기 왜 하신 거예요? 지금 유럽 이야기하니까. 정박님이 재밌는 얘기 하나 했거든요. 아니 갑자기. 질 수 없거든. 갑자기 동물 재판을. 빨리 왕 하나도 뭐 재밌는 거 있으면 하나 꺼내놔요. 아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재밌네. 노예가 동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 얘기를 거지. 이제 그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마무리 삼아서 제가 벌써 마무리입니까? 예, 벌써 시간이 많이 50분 다 아, 돼가지고요. 그래요? 참 시간 빨리 갑니다. 그래서 에이, 이제 아쉽다. 재밌는 얘기 있었네. 있었어요. 다음에 해요, 다음에. 고려 시대에는 춘궁기 있잖아요. 네. 그때가 되면 상인들이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가난한 집안의 처자들을 사들였대요. 아. 이게 진짜 인신매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곡식 몇 섬에 사들인 처녀들을 개경에 팔거나 네. 중국에 팔거나 멀리 아랍에까지 팔았다는 거예요. 또 파는 거예요? 그죠, 사서 파는 거죠. 정말 제가 그 추노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조금 더 남은 거 여기 얘기하고요. 아주 참. 감질만 난다. 아, 진짜. 이뻐 죽겠네. 아, 임성 아니야? 임성. 영국 같은 SBS계. 팟캐스트계. 이렇게 감질만 나는.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직후까지 네. 성직자 복장을 하고 이제 왜 교회를 돌면서 소녀들을 사들이는 인신매매 조직이 있었대요. 성직자 복장을 하고요? 네. 그게 왜 있어 꽃이 보이잖아요. 있었거든. 있어 보이잖아요. 응. 이제 그래서 소녀들을 사들여가지고 팔고 이랬대요. 약치 해가지고죠. 유인 약치 해가지고. 아이 나쁜 놈들. 아, 사들이는 거 뭐 약취는 자기는 한자 쓰고 있어. 그리고 네. 고대 중국의 소녀 매매가 가장 이제 충격적인데요. 고대 중국이요. 예, 예. 당나라 같은 경우에 인신매매꾼들은 왕 하나 잘 들으세요. 네. 가난한 집에 어린 딸을 사다가요. 네. 꼬챙이로 눈동자를 찔러가지고 실명시켰답니다. 왜요? 네. 눈앞을 못 보면 네. 청각과 촉각이 굉장히 발달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성적인 재능도 높아지고 상대방을 앞이 안 보이니까 상대방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
매춘부도 인간인 이상 네. 손님의 외모에 따라 이제 감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 이 진짜 나쁜 놈들. 그리고 일단 앞이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매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의 하여튼 완전 소홀. 컨트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네.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선천적인 이 시각장애가 아니라 그렇죠.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꼬챙이로 네. 눈을 찔러가지고. 현대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현대도 현대도 인도라든지 저쪽 남미 어느 지역에서 어린 애들을 네. 몰래 꼬셔가지고 그 이제 장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눈동자를 찔러가지고 그 각막을 이제 적출해가지고 이제 팔고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지금도 그런 뉴스가 한 번씩 나와요. 근데 더 심한 애들이 있습니다. 의치녀라고 틀니 여인을 만든 거예요. 네. 틀리 여인을 왜 왜요? 만들었을까요? 얘기해도 되죠. 구강 성교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리를 다 뽑았다는 네. 겁니까? 생리를 뽑았기 때문에 이가 없으니까 네. 이 잇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부드러워가지고 좀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 같은 사람들을 좀 해줬다. 참 사람이 잔악한 거예요. 머리가 참 잔악한. 중국에서요? 네. 이거 당나라. 그래서 이 소녀를 이제 한 명 한 명 데려오는 게 한꺼번에 이렇게 데려올 거 아니에요. 예. 꼼짝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네. 그냥 무식하게 생리를 다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들이 잡혀온 날은 그날 밤새도록 이 그 막 고통 소리가 신음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그 중국 해명하세요, 왕하나. 저요? 네, 전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쁘네. 중국 통이잖아요. 아 그니까 뭐, 참. 여기서 퀴즈 낼까요? 저는 아프지만 마음이 네. 좀 짠하지만 퀴즈 퀴즈 내죠. 내야죠. 네. 어떤 퀴즈입니까? 근데 금방 이제 알짱 PD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인신매매를 통해서 여성을 성노예로 만드는 일은 모든 문화권에서 오명으로 남아 있는데요. 네. 아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사례가 금방 소개해주신 고대 중국의 소녀 매매였다고 합니다. 금방 이제 당나라에서 인신매매꾼들이 가난한 집에 어린 딸을 사다가 꼬챙이로 눈동자를 찔러 실명을 시키고 철저히 성에 놀이개감으로 교육을 시켰잖아요. 이 어린 소녀를 일컫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몇 자예요? 힌트 드려요? 세 글자, 아니.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땡. 아니에요? 두 자입니다. 네 글. 글자. 아. 두 글자구나. 네. 두 글자. 그래서 이 소녀를 지칭하는 말을 찾아주셔도 좋고요. 뭐 이렇게 더 개인의 뭐 프리기를 더해서 올려주셔도 앞에 되고요. 그 네. 분노 태그를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분노 태그. 네, 뭐 분노를 얼만큼 표출하느냐에 가산점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 비인륜적인, 반인륜적인 아 진짜 심했다, 진짜. 인신매매. 네. 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교육을 시킨다는 게 참 저는 같은 여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근데 바로 또 그런 이제 슬픈 역사를 이제 바로 노예 신분에서 네. 네. 투쟁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하고 우리 이제 한민족 출신 그리고 이제 로마의 검투사 네. 두 명을 뽑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한민족은 대표적으로 고려시대였던 무신 정권의 최충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 아. 만적이 자기 이제 동료들을 모아놓고 네네. 쿠데타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주인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모아놓고 연설을 하잖아요. 멋진 연설을 하잖아요. 네. 중국의 이제 한나라 때 진성호강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뭐죠? 한나라를 진시황제 때 했던 왕후장상 영유종호. 아. 왕후장상에 본래 시가 따로 있냐. 옛날에 영국의 존 볼이라는 사람이 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담이 밥 갈고 이브가 배를 짤 때 귀족이 어디 있었냐. 다 똑같은 우리도 사실 다 한민족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잖아요. 근데 왜 노비가 있고 이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만적이 딱 그래가지고 선동했는데 결국 위험한 짓입니다. 반란도 못 일으키고 잡혀가지고 산채로 강물에 던져줍니다. 그렇죠. 만적이 이제 결국 밀고자가 나오잖아요. 불안을 느낀 이제 밀고자 자기 상제한테 말해가 결국 만자고 다. 네. 근데 너무 많으니까 다 죽일 수 없어서 100명 정도만 시범 케이스 해가지고 다 죽이면 안 되니까 100명만 해서 그냥 산채로 물에 던져버려 죽여. 저는 그냥 가늘고 긴 삶을 살겠습니다. 만약에 노비라고 해도. 저는 자유를 추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 자유를 추구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검투사 출신 스파르타쿠스. 그렇습니다.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영화. 스파르타쿠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드라마도 있잖아요. 야한 이 드라마. 드라마도 나왔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거 있죠 참. 미국 드라마. 19금 드라마. 네. 그 스파르타쿠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진정한 노예는
자기 발목에 있는 족쇄가 있는 거를 모르는 게 노예지. 그 족쇄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같으면 알지만 가만히 있을래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예요. 이 노예 근성. 진정한 노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어떤 게 진정한 노예인가요? 그러니까 내 이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는 거 아는 것 자체가 네. 이미 내가 어떤 거 억압을 당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예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족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모른다 거예요. 이거죠. 네. 그만큼 거기서 네, 자유를 길들여져 찾는다는 있다. 말이에요. 길들여져 있다 이거죠. 그 사람 한 그 거 맞죠? 안에서 네. 자유를 그건 잘 찾는다는 모르겠는데. 말인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길들여져 있어 가지고 모르는 거죠. 이제 내가 이게 노예인지 슬프다. 아닌지. 그게 더 모르겠네. 슬픈데요? 그렇죠. 그렇죠. 자신의 그 족쇄를 과감하게 벗겨내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파르타크스가 결국은 이제 마르크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스파르타크스였어요. 마르크스가 가장 그리고 결국 스파르타크스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는데 그 역설적으로 그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크라수스라 해가지고 크라쿠스 아닙니까? 크라커스 아니에요? 크라쿠스 로마의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잖아요. 어이구 참. 이겨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극정했습니다. 진짜 정박님을 몇 달에 한 번씩 생기는 아유 그냥 크라쿠스 아니에요? 아주 그냥 득달같이 두 그러니까 분이. 이제 이 스파르타크스하고 자기 동료들의 시신 있잖아요. 잘 들어봐요. 나무 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십자가 말뚝에 박아가지고 한 네. 5천 명, 6천 명 로마 이르기까지 쫙 반란이 난 데부터 이 5,000명, 6,000명? 시체를 그냥 십자가 달아가. 저런 그냥. 이야기 나서 괜히 우리가 근데 영화에 보면 네. 그 이제 여러분 마이클 더글라스 있잖아요. 아버지 크크 더글라스가 여기 주인공했거든요. 그 네네네네. 스파르타크스에. 근데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진 시몬즈가 이제 그 부인으로 나와요. 진시몬이요? 진 시몬즈. 아, 예. 진시몬즈. 근데 이제 스파르타크스가 잡혀 있잖아요. 이제 죽어가잖아요. 네. 근데 딱 와요. 이제 영화적이지만 자기 애를 데리고 와요. 네. 애를 데리고 와고 딱 앞에서 It's your son 해요. 이게 당신의 아들이다. 미안하다. It's free 해요. 그건 진짜 감동적이에요. It's free. 프리예요. 프리예요. free. 너의 아들은 자유다. 이거. 너는 죽어가지만 너의 아들은 자유다. 왕 하나 또 되게 끝내는 한번 치네. It's free. It's free 합시다. 여러분 진짜 영화 한번 보시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 제목이 스파르타커스. 스파르타크스. 크크 더글라스의 스파르타크스. 마무리 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역사적인 날이니까. 극정. 저희가 드디어 정박님을 이겼습니다. 정박님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오류를 저와 크라쿠스라는 이 크라소스라는 말도 안 되는 오류를 저와 우리 알짱 PD님이 잡아냈습니다. 득달같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저희 더빙열차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득템하셨습니다. 다음 주죠? 그럼요. 네, 다음 주에 다시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추노 가지고 얘기하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충격적인 진실 공개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진실 어느 날 꿈속에서 나의 가슴을 이고 떠나며 가르쳐준 사랑의 진실